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풋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웃풋은 내가 입을 통해서 혹은 글을 써서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들어오는 거고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들어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눈으로 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 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어떤 상황에서. 그게 또 다른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귀로, 그리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인풋이 이루어지고, 아웃풋은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웃풋입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이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풋에 쏟는 만큼 아웃풋에도 분명히 쏟아야 돼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인풋에만 초점이 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이제 눈으로만 이제 대부분 다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인풋,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로 들어오는 인풋도 있고, 또 느낌으로 어떤 특정 상황이나 누군가 대화하거나 그러던 중에 뭐 느끼는 감정, 그래서 감정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세 개로 보겠는데,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죠.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글 쓰는 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말하기. 일단 수능 시험 자체가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인풋만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귀로 하는 인풋, 감정으로 들어오는 인풋, 이 아웃풋, 글쓰기, 말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중에 한 개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아무래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언어라고 하는 건데, 이 눈으로 하는 인풋만 했을 경우에 언어로서 불완전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영어예요. 그게 이제 한국식 영어고, 한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영어가 이 활용 불가 영어예요. 그럼 활용하게 될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이 눈으로 하는 것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것, 감정, 그리고 글, 말하기,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다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영어를 한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치죠. 3시간 정도 영어를 한다, 하루에. 근데 눈으로만 하고 있다. 이것과 3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인풋, 눈, 귀, 감정을,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인풋을 받는 사람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씩 계속 해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3시간을 써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조금씩 한 사람하고, 이 눈으로 하는 인풋만 한 사람하고는 그 실질적인 이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한국 영어 시험은 실제로는 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학생이 영어를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활용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어떤 단어, 영어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험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바꾸지 못하는 게 이제 예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 활용 능력을 보려면 시험을 보려면 그 영어 시험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먹거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비중의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시험과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이제 다른 시험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활용 불가능한 이 영어에서 이 활용 가능한 영어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눈, 귀, 감정, 글, 말하기 다 이 활용한 영어를 3시간씩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1년이 지났을 때 3시간씩 눈으로 인풋만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시험에서 더 강할 거예요. 아마 시험에서는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원어민과 만났을 때 대화를 했을 때는 이 눈으로 인풋만 한 사람은 영어가 꽝이에요. 전혀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3시간을 똑같이 했는데도 이 모든 영역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호주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딘가에 딱 떨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눈으로 하는 인풋만 공부해서 토익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친구가 있다고 치죠. 그 친구는 활용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 사람은 점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점수 나올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도 안 쳤고 안 쳤다고 치죠. 점수도 없어요. 토익 점수 없고 근데 외국인과 영어가 대화가 가능해요. 이 사람은. 자, 둘이서 미국의 한 시티에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이제 직업을 찾아야 돼요. 알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바할 곳을 찾아서 이제 가서 내가 알바가 필요하다. 내가 일이 필요하다. 일해야 된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고용주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3시간씩 눈으로 인풋만 한 사람은 이제 토익 점수가 있으니까 토익 그 점수 받은 그 종이 있죠. 그 종이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나 토익 990점이다. 이제 버벅거리면서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 고용주가 이제 말하는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딱 그 고용주가 느낌이 얘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구나. 이 토익 점수 900점이라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토익이 뭔지도 몰라요. 아마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한 2명이나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만큼 토익이 뭔지를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눈으로 하는 것과 귀, 감정, 글, 말하기 총체적으로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진 않아도 대화가 돼요. 일단은 그 고용주하고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기에 고용주가 보기에 얘는 좀 말이 통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가 고용이 되겠죠. 반대로 그 토익만 한 사람은 눈으로 하는 인풋만 해서 토익 900점 나온 사람은 그 점수가 900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 900점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어디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900점이건 900점이건 500점이건 200점이건 간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실전에서는 쓰이는 거고, 말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은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실전에서는 결국 대화예요. 내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알아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나. 그게 다라고요. 그게. 자, 또 하나의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두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 고용주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둘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영어만 한 사람은, 이 눈으로 하는 인풋만 한 사람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영어로 자기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똑똑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활용으로 이제 한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골고루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낼 땐 간단하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미국 사람 아니더라도 영어 자체가 그래요. 영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간결하고 간단함이에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이 간단하게 필요한 말을 만들어서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이 두 번째 친구, 활용 영어를 한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메시지를 그 고용주가 봤을 때 딱 알아듣기가 쉽죠. 근데 이 눈으로 인풋만 한 이 시험 영어를 공부한 이 친구가 보낸 문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고용주가 문자를 받았을 때. 왜냐하면은 무슨 이제 평상시에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있고 적합한 단어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하는 인풋만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글에서는 뜻이 똑같으니까 영어에서는 안 쓰는 거를 거기다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은 되는데 뜻은 대충 감이 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를, 단어를 거기다가,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쓰지는 않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 눈으로 인풋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활용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 눈으로 인풋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거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시험 점수 따는 거, 그거 하나가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눈으로 하는 인풋. 근데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눈으로 인풋만 하는 거. 왜냐하면 언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눈과 귀와 감정,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이게 다 돼야지 이게 언어지. 여기서 이제 한쪽이 빠지면은 이게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에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